흔히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넓고 쾌적한 대규모의 공항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현재 홍콩의 관문인 챈랍국 국제공항 또한 인천공항을 연상케 하는 넓은 부지와 넉넉한 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홍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가지 바로 앞에 위치한 것도 모자라 항공기들은 세계 최대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주택가 위로 선회하며 접근해야 했고, 활주로는 또 바다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이곳이 홍콩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고 하면 항상 이름이 올라왔으며 계기 착륙 같은 건 불가능했던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이탁 공항의 탄생은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선 카이탁이라는 명칭은 카이와 탁이라는 현지 사업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당시 홍콩은 이미 한참 전에 영국에 넘어간 상태였고, 영국은 넓은 공터였던 이 부지에 활주로를 만들어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으로 운영합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 시기 영국이 동남아에서 철수하자 일본군이 이것을 점령해 공군기지로 사용했으며, 이 시기에 활주로를 연장하고 인근 바다를 매입해 공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옆에 있던 구룡체성의 성벽을 부셔서 공항 건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1958년 다시 돌아온 영국이 이곳을 국제공항으로 개편하면서 활주로 하나로 시작했던 카이탁 비행장은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이라는 홍콩의 관문공항이 됩니다. 카이탁 국제공항은 크게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멀쩡한 공항 같지만 카이탁 국제공항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세계 최대, 최악의 혼잡도를 가진 공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작은 공항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치, 시설 뭐 하나 유별나지 않은 게 없었고, 이 때문에 뒤에 나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 결국 현재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이탁 공항은 구룡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구룡이라는 이름 자체가 9개의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서 따온 지명인 만큼 이곳은 공항, 그것도 국제공항이 입지하기에는 썩 좋지 못한 위치였습니다. 이 돌산들은 500에서 600m의 높이를 자랑하지만 공항에서는 고작 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고, 이 돌산들 때문에 카이탁 공항의 상징과도 같은 선의 접근이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접근 절차가 생겨나게 됩니다. 돌산들 말고도 문제가 또 있었는데, 바로 공항 주위를 뒤덮고 있는 아파트와 판자촌들입니다. 당시 카이탁 공항은 북쪽은 아파트 단지, 남서쪽은 판자촌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용객이 한없이 높아짐에도 터미널이나 주기장을 확장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들이 접근하는 항공기들 바로 밑까지 불법 증축을 하면서 항공기들 또한 위험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실 야구장만한 크기의 5만 명이 몰려 살았다는 구룡성체입니다. 이렇듯 답이 없는 위치 때문에 카이탁 공항은 계속 운영하는 것도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 결국 공항이 자리 잡은 위치는 1980년대부터 카이탁 공항을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카이탁 공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개의 여객터미널과 1개의 화물터미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전 세계에서 홍콩을 오고 가는 엄청난 물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카이탁 공항의 여객 수송량은 연간 2,950만 명으로 세계 3위였으며 화물 수송량은 156만 톤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객터미널은 1964년에 만든 작고 아담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탓에 카이탁 공항은 항상 터미널 포화와 주기장 부족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보잉 747 같은 대형기라도 얄짤없이 리모트 게이트, 즉 버스 타고 가야 하는 주기장에서 승객들을 타고 내리게 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카이탁 공항의 여객터미널은 제주공항보다도 작은 수준이었는데, 카이탁 공항은 그 1개의 터미널로 제주공항보다도 많은 편수의 대형 여객기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처럼 인근에 주거지가 있어 12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공항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카이탁 국제공항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개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1954년에 2540m, 1975년에 3390m로 연장되어 폐쇄 전까지 3390m짜리 13, 31 활주로 한 번만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확장할 수 있는 게 활주로밖에 없었던 탓에 활주로만큼은 여느 국제공항 수준의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활주로의 개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1, 3위의 화물과 여객을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항공기들이 줄지어 카이탁 공항에 이착륙했는데 활주로가 하나이다 보니 이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남과 동시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하는 다소 위험한 상황이 늘 연출되곤 했습니다. 또한 활주로의 방향도 문제였는데 돌산을 바라보고 있는 환상적인 방향 때문에 이곳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들은 활주로에 직선으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런웨이 13에 접근할 때는 뒤에 나올 극악의 착륙 절차를 거치며 선회 접근이라는 걸 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아니 그럼 반대편에 바다쪽 활주로로 착륙시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거대로 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바다 쪽에서 부는 해풍 때문에 맞바람을 받아야 할 항공기가 배풍을 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이착륙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륙이나 복행 시에는 활주로 정면에 웬 돌산이 있어서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31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제동에 실패해 활주로를 벗어나면 곧바로 시가지에 충돌한다는 점도 안전상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항이 운영되는 동안 31 활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항공기들은 어쩔 수 없이 13 활주로로 착륙해야 했습니다. 13 활주로의 착륙 절차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우선 당시 그리고 현대의 항공기들은 계기 착륙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 자동 비행 장치가 활주로 코앞까지 항공기를 유도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카이탁 공항 제13활주로는 활주로 정면에 있는 돌산 때문에 직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들은 돌산을 피해 47도 각도로 활주로에 접근한 후 활주로 코앞에서 정렬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우선의 시작 지점을 알리는 체커보드가 활주로 인근 사자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카이탁 런웨이 13호로의 접근은 체커보드 어프로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착륙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1번, 활주로를 지나 체커보드가 보이는 곳까지 자동 비행으로 접근한 후 1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재량껏 47도 각도로 우선해야 한다. 참고로 1000피트는 대략 300m 정도이며 조종사들은 650피트에서 우선회를 시작해 140피트 높이에서 활주로와 정렬했다고 합니다. 사실 착륙 중인 대형 여객기에게 100m 정도는 정말 눈 깜짝할 새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시가지 바로 위에서 고작 200m 높이로 선회하는 것은 고개 비행에서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위험한 기동이라고 합니다. 2번, 선회가 끝나면 활주로 중앙에 정렬하여 접지 지점에 접지한다. 참고로 선회가 끝나면 고작 4에서 50m 고도이며 코앞에 활주로가 있는 데다가 지리적 특성상 어마어마한 측풍이 부는 상태로 착륙해야 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조종사들조차도 활주로 중앙에 접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기체가 기울어진 채로 접지하거나 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베테랑 기장들만을 투입한 덕분인지 설마 하던 활주로에 빠지는 사고는 2건만 일어났습니다. 위험한 접근 절차, 한계를 넘은 수용량, 태생부터 잘못된 위치 등 카이탁 국제공항은 홍콩의 관문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1980년대부터 공항을 이전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고, 결국 1989년 인근의 챈라콕 지구에 챈라콕 국제공항의 건설이 결정되면서 카이탁 국제공항은 챈라콕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여객과 화물 기능을 전부 이전하고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카이탁의 폐쇄와 이전에는 영국이 많이 개입했는데, 카이탁 공항 자체가 구룡 성체와 더불어 어떤 관점에서는 과거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의 껄끄러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991년 착공된 챈라콕 국제공항은 1998년 7월 6일에 정식으로 개항했으며, 카이탁 국제공항은 7월 6일 오전 0시 30분에 마지막 항공편을 출발시킨 뒤 마지막으로 남은 항공기와 장비들도 챈라콕으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오전 1시 25분을 기해 정식으로 폐항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개항했던 챈라콕 국제공항이 화물 처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7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화물터미널을 재개장해 또다시 홍콩으로 오가는 화물들을 취급하기도 했으며, 이후 챈라콕 국제공항의 화물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카이탁 공항은 다시 폐쇄되었고, 이후 다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은 반세기 넘게 홍콩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고 워낙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던 공항이기 때문에 비록 공항은 폐쇄되어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지 바로 위로 낮게 날아가는 카이탁 공항의 기가 막힌 착륙 경로는 사진 작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빽빽한 건물들 위로 항공기들이 낮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항공기를 찍어도 배경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남아있는 카이탁 공항의 모습을 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항공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도 있는데 같은 주기장에 1960년대에는 DC-3가, 1980년대에는 DC-10이, 1990년대에는 보잉 747-400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젊은 세대는 폐항된 지 20년이 넘은 카이탁 국제공항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2020년 이후로 홍콩 정부에서 카이탁 공항이 있던 부지를 지속적으로 재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크루즈 터미널이나 새로운 홍콩 스타디움이 건설 중인 곳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특유의 착륙 절차 때문에 악명 높았던 홍콩의 관문,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항 탐구는 어쩌면 카이탁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도쿄의 모 국제공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